인구 80만의 지방 중소도시 청주. 이곳에 가입자 3만 명, 총 매장수 18개점, 그중 일반점 15개점, 직원 수 100명이 근무하는 기업형 대리점 요림텔레콤이 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통신 환경이 지속 변화하는 속에서 이들은 어떻게 일하고 성장하였는지 알아보자. 가입자 수수료 사업 인점이 굉장히 저는 LG유플러스의 장점이라고 보고 다퍼스 매장을 운영할 수 있다. 여기 통신에서 종사하는 친구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급여가 일정치 않다, 불안하다, 내년엔 내가 잘할 수 있을지 너무 불안하다, 그런 걸 너무 많이 겪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판매 활성화 정책이라고 하죠, 흔히 말하는 리베이트 변동이 가장 심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웬만하면 고객한테 가게 해요. 저는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에서 LG유플러스 유림텔레콤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신보현 대표라고 합니다. 제 일반점 15개를 하는데 올해 해온 한 10개 정도의 매장에서는 슈퍼 못지않은 효력을 발휘하고 있거든요. 저는 치킨집을 했었는데요, 뭐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럴 정도의 장사였는데 소자본으로 할 수 있는 장사여서 초이스해서 했고요. 되게 심플해요. 점주가 열심히 하고 성실함을 갖고 있고 거기에 그냥 올인하면 자기 인건비 이상을 먹을 수 있는 구조인데 한계가 있죠. 매일 그렇게 똑같은 쳇바퀴 돌듯이 열심히 해서 더 이상의 성장도 불가능하고 준비하는 시간부터 실제 장사하는 시간, 그리고 마지막 그 홀에 남는 한 팀을 마감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너무 힘들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의류 옷가게를 했었는데 옷가게는 더 힘들더라고요. 옷가게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성실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소자본으로 투자해서 되는 사업도 아니고, 근데 제가 그냥 치킨집에 한번 약간의 성공을 겪어서 좀 쉽게 그냥 할 수 있는 장사겠구나,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었고 그건 빠르게 이제 접었습니다. 제가 매장을 처음에 2개로 이거를 시작을 했는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뭐 LG유플러스 경험도 짧은데 대리점 사업을 뭐 몇 달을 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 뭐 그냥 시작하자마자 바로 2개로 시작을 했는데 2개의 운영이 바로 가능하더라고요. 다른 업종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관리자를 두고 관리자를 저랑 비슷하게 만들면 그 관리자가 저처럼 운영을 해주는, 그러니까 다퍼스가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입자가 있으면 그 가입자 수수료는 저희가 꾸준히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익원으로 변하거든요. 판매 마진으로 사업을 했다라고 보면 지금은 대형화된 대리점도 많고 저희 같은 대리점도 판매 마진은 사실 소비자한테도 가고 직원한테도 가고 저희 대리점에도 들어오는 수익이잖아요. 삼박자가 돌아오잖아요. 근데 관리 수수료는 오롯이 제가 제 마음대로 운영을 할 수 있거든요. 제가 그걸 갖고 싶으면 가져도 되고 그걸 직원들한테 투자하고 싶으면 직원들한테 투자할 수 있고 고객에게 투자하려면 투자할 수 있거든요. 그 가입자 기반의 사업으로 지금 이게 LG유플러스가 많이 바뀌었는데 저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오히려 다른 사업은 그때그때 어떤 시장 상황이나 이런 걸로 움직일 수밖에 없지만 저희는 관리 수수료를 어디에 썼냐로 그 사업의 위기도 좀 많이 빠져나갈 때도 있고 또 직원들도 그런 것들에 대한 마음을 알아요. 저희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이렇게 투자해 주는 거를.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해주는 동기부여용으로도 쓰이고, 가입자 수수료 사업 인점이 굉장히 저는 LG유플러스의 장점이라고 보고 다퍼스 매장을 운영할 수 있다. 왜냐면 저만 교육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 LG유플러스의 뭐 신입교육 시스템이라든가 점장들을 불러서 집체 교육을 해준다든가 또 줌이나 이런 우수사례 전파 이런 것들로 저만 교육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다퍼스 매장 운영이 돼요. 저는 잘하는 대리점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너무 통신 경력도 짧고 이제 직영점에서 보여줬던 어떤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좋은 위탁 지원 매장을 달라고 할 수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제가 성장하려고 하니까 일반점에 시선을 돌리는데 위탁 지원 매장은 오래된 매장이라서 좋은 매장이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당연히 내려고 하는 매장은 아무리 돈을 많이 투자해도 좋은 매장이 아니에요. 새로 낸 매장이기 때문에 고객도 안 쌓여 있고 그 동네에 사시는 이제 지나다니는 유동 인구에도 그 매장은 이제 알려지지 않은 매장이기 때문에 눈에 띄지도 않고 보증금이나 월세 부분을 저렴하게 책정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체력 선에서 매장을 냈기 때문에 직원들 4명 들어가서 고생을 해도 제가 그걸 보존을 해줘요. 그러면 그들이 6개월, 1년 제가 또 보존해줬던 게 있고 매장을 살리려고 해요. 그러면 매장이 인건비를 지속 투자하니까 인원이 무너지지도 않고 매장도 잘 운영이 되고, 세월이 좀 흐르면 고객이 이제 한 바퀴 두 바퀴 돌아가서 찾아오는 매장으로 변모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매장을 지금 사실은 많이 갖고 있죠. 제 일반점 15개를 하는데 올해 해온 한 10개 정도의 매장에서는 슈퍼 못지않은 효력을 발휘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그 매장 다 5년, 6년, 7년 된 매장이에요. 쌓여있는 고객들도 많고 우리 내부 직원들도 그 매장에
월 해왔던 그 히스토리를 다 알기 때문에 누구나 뭐 매장에 들어가서 영업하는 거에도 거부감이 없고, 대리점의 체력에 맞게 좀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비싼 매장을 들어가면 대리점이 버틸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너무 또 싼 매장만 들어가면 성장하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좀 가성비 매장? 그거를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CM이라고 있잖아요. 그 영업팀에. 좀 깜짝 놀랐어요. 다른 프랜차이즈 사업들을 보면 매출적인 부분이나 잠깐 얘기하고 마는 거고, 사실 처음에 인테리어 할 때만 관여 조금 하고 마는 건데, 여기는 CM들이 뭐 희노애락을 같이 해요. 장사가 잘 되면 진심으로 같이 좋아해주고, 장사가 안 되면 진심으로 걱정하고, 또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면 챌린지도 해주고, 뭐 야단도 쳐주고, 그런 게 되게 좋더라고요. 교육적인 부분도 너무 좋아요. 그게 왜 좋냐면, 제가 처음에 저도 신입 교육을 받았었고, 지금도 저희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신입들이 입사하면 LG 플러스에서 신입 교육을 해주고, 또 저도 최고경영자 과정이라든가 세미나가 있어요. 그러면 가서, 얼마 전에는 그 벤치왕한테 교육을 받았거든요. 벤치 판매왕한테. 근데 제가 LG 플러스 핸드폰 가게 하는데 벤치왕을 만나서 들을 일이 없잖아요. 그런 걸 듣고서 저는 충격을 받고 좋고, 점주의 역량이 조금 올라가요. 저는 교육 있으면 다 보내려고 해요. 직원들한테 가라, 나도 간다. 저도 9년 정도 그런 교육을 여러 가지를 받았겠죠. 하다 보니까 확실히 시야도 넓어지고, 확실히 다른 데서 그 영업적인 뭐 스킬도 좀 얻게 되는 것도 있고, 또 여기는 사례 공유가 많아요. LG 플러스는 사례 공유 엄청 하고, 벤치마킹 엄청 서로 해주고 받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CM, 저는 그냥 대리점인데 LG 플러스 직원이 같이 와서 고민하잖아요. 같이 성장하려고 하고, 근데 그게 또 진심으로 일해주니까 그런 데서 사실은 좀 마음이 움직이거든요. 대표님과 제일 중요한 게 신뢰관계 형성인데요. 그 첫 번째로 제가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대표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경청한 이후에는 제가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업무와,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업무, 그 도움이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드리고,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바로바로 피드백을 드렸던 부분이 신뢰관계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표님과의 그런 신뢰관계 형성이 되고 나면, 제가 직영 CM 경험을 바탕으로 18개 매장까지 분명히 인원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어떤 경험을 좀 살려서 그 매장 하나하나, 인원별 하나하나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코칭을 해가면서 대리점 직원분들의 좀 마음을 얻는 데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직원들과 소통을 하다 보면 대표님들께서 자연스럽게 대리점 CM이 정말 진정성 있게 현장을 코칭하고 같이 성장하려는 욕구가 알아봐 주시고, 회사의 방향성과 그리고 파트너십이 좀 발휘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장의 직원분들과 그리고 대표님들께서는 직접 고객을 응대하면서 정말 대리점의 찐팬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저의 고객은 가까이 있는 주변의 동료부터 해서 정말 같이 함께 성장해 가야 하는 대리점 대표님과 그리고 직원들이 저의 찐팬이 될 수 있게 하는 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작은 요청건부터 큰 부분까지 빠르게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저도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판매사 직원들한테 요새 하는 얘기인데, 숙소를 지원해주고 뭐 차를 지원해주고, 이런 게 유림텔레콤의 최고의 복지가 아니다, 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거는 당연히 우리가 회사가 커졌고 수익이 늘어나면서 매출에서 일부분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인데, 진짜로 지원해주는 건 뭐냐면, 저희는 잘하는 판매사가 있으면 한 명을 붙여줘요. 이제 상담사라고 하는데, 저희끼리는 판매사가 판매만 할 수 있게 딱 판매만 하고, 상담사가 모든 것들을 옆에서 다 서브해 주거든요. 왜냐면 요새는 판매하면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스마트 가입을 한 뒤에 인터넷도 고객님께 건매해야 되고, TV프리, IoT, 그 다음에 대명, 제휴카드, 이런 상담들을 다 해야 돼요. 그런데 그 판매사가 그 와중에 핸드폰 안에 있는 정보 막 옮겨드려야 되고, 정보도 대충 옮기게 되거든요. 그럼 근데 고객님들 원하는 거는 카카오톡 로그인, 뭐 밴드 로그인까지 사실 다 원하면서 요청을 하거든요. 문자 다 옮겨주세요, 메모 다 옮겨주세요. 앞전에 말했던 것들을 권매를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신경 쓸 수 없다. 그래서 상담사들이 그런 일들을 좀 보조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는 매장에 예를 들어서 판매사 2명이면 상담사 2명이 있고, 그렇게 4명 또는 좀 큰 매장은 판매사 3명에 상담사 3명 이렇게 매칭을 해서 1대1로 매칭을 하는데, 상담사를 유림텔레콤 총원의 거의 35%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꽤 크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판매사가 앞으로 더 고도화된 판매를 하려고 했을 때 상담사가 없으면 불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오히려 사무실은 최대한 작게 하고, 매장 현장에서 판매사들을 즉각 보조해 줄 수 있는 상담사들의 인원은 판매사가 많아지는 만큼 똑같이 키울 생각이고, 이게 저희 유림텔레콤 판매사들이 판매만 온연하게 할 수 있게 해주는 최고의 복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제가 초창기에 이제 유니폼을 입혔어요. 취지는 좋았죠. 매장에 통일감을 주자. 유니폼을 어떻게 하냐면 입고서 창고에 넣어놓고 다음날 출근해서 또 창고에 넣어놓고 있고, 그리고 유니폼까지만 유니폼이지 밑에 바지는 이제 막 찢어진 청바지 입고 아주 난리가 나더라고요. 처음에 한 1년 정도를 매일 응모복장을 확인했어요. 사진으로 확인하고 셔츠를 입자. 제가 이렇게 한 지 한 1년 반 정도 됐거든요. 이제는 남직원들은 다 정장을 입고 나와요. 매장에서 가장 중요한 유형성은 복장이다. 고객들이 보는 거는 매장 문 열고 들어오는 순간 사람 보지, 엑스배너 잘 해놨네 이러지 않는다. 근데 사람 보는데 찢어진 청바지 입고 막 이상한 티셔츠 다 늘어난 거 입고서 핸드폰 100만원짜리 기계를 판매를 하는데 너 같으면 너한테 사겠냐, 제가 그랬거든요. 응모복장은 좀 잘하자. 영업사원처럼 보이려면, 왜 고객한테 상담할 땐 너 영업사원인 걸 강조하면서 옷은 폰파리처럼 입냐라고 제가 그랬거든요. 지금은 사실은 다 이게 문화가 돼가지고 모두 정장을 입고, 정장을 안 입고 나온 남직원이 이상하게 보여요. 복장만큼 중요한 유용성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 대리점을 홍보하는 데 있어서. 저는 청주에서만 대리점을 운영을 하는데, 청주에서 대리점을 하면서 다른 사장님들하고 저도 많이 오해도 사고 다툼도 있었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좀 안 그러려고 해요. 쓸데없는 오해를 우리가 사지 말자. 왜냐면 그분한테 제가 도움을 한번 드리면 결국은 나중에 도움을 받고, 또 그분이 저한테 도움을 받으면 언젠가는 도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쓸데없이 다른 대리점들하고 트러블 갖지 마라,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라이벌이 아니다. 라이벌이 아니라 같은 종사자 동료니까 다른 대리점에 피해 주지 마라 라고 늘 강조를 하는데, 지금도 사실 조금 오해가 생길 때도 있고 좀 그렇지만 되도록이면 그걸 풀려고 노력을 하고 역지사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런 부분은. 매장의 인력을 인사이동을 잘 안 시킵니다. A라는 매장에서 일을 하면 B라는 매장으로 쉽게 보내지 않아요.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왜냐면 손님들은 그 직원을 보고 와요. 근데 제가 통신매장 초창기에 매장을 새로 낼 때마다, 아니면 뭐 매장을 받을 때마다 여기 자꾸 사람 바뀌어? 이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고객들한테. 단골 고객님 쌓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단골 고객이 쌓이면 영업하기 진짜 편해지거든요. 근데 저희도 이제 장기 근속자들이 있잖아요. 장기 근속자들은 절대 매장 이동할 생각 안 해요. 아무리 매장이 힘들어도. 왜냐면 가만 앉아 있어도 매달 그들의 팬들이 와요. 또 오래 일하는 직원들이 찾아와주는 그 고객들을 이제 느끼기 시작하면 퇴사율도 많이 적어집니다. 왜냐면 유리한 고지에서 일하고 있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거를 저는 계속 알려줘요. 너 되게 유리한 고지에서 일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인사이동은 잘 안 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리베이트로 정책이 움직이잖아요. 이거보다도 전 구조 정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 리베이트가 좋을 때는 막 실적이 나와요. 그리고 리베이트가 안 좋아지고 정책이 줄어들면 실적이 줄어요. 롤러코스터가 되잖아요. 여기 통신에서 종사하는 친구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급여가 일정치 않다, 불안하다, 내년엔 내가 잘할 수 있을지 너무 불안하다, 그런 걸 너무 많이 겪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판매 활성화 정책이라고 하죠. 흔히 말하는 리베이트 변동이 가장 심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웬만하면 고객한테 가게 해요, 저는. 왜? 판매 활성화 정책이 있는 모델이 사실 안 팔리는 모델이잖아요. 그 안 팔리는 모델을 구매하는 고객님은 또 그 정도의 오퍼를 제공받아야 구매를 하거든요. 근데 판매하는 우리 직원들한테는 저는 구조정책으로 좀 운영을 해요. 구조정책은 유림텔레콤이 정책이 좋든 안 좋든 꾸준한 실적을 하면 똑같이 들어오는 정책이거든요. 그들한테 안정감을 주는 건 이거만한 게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리베이트는 고객한테 가게 하고, 구조정책,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그 대리점에 들어오는 이 정책은 판매 직원들이 가져갈 수 있게 운영을 하는 편이거든요. 판매 직원들이, 오래 일하는 직원들이 외부 요인에 흔들리지 않고, 근데 정책에 흔들린단 말이에요, 사실은. 뭐 계절에도 흔들리지 않고, 뭐 코로나에도 덜 흔들리는 편이고, 타 업종에 비해서. 근데 정책에는 저희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대형 대리점일수록 구조정책을 명확하게 파악해서 내가 얼만큼 구조정책이 매달 들어오는지, 이 구조정책을 어떻게 인건비에 써서 직원들이 느끼기에 여기는 참 안정적인 대리점이다, 내가 일하고 있는 거는 영업직이지만 안정적인 영업직이다라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좀 운영을 분리해서 하는 편이고요. 하다 보니까 좀 꿈이 생겼는데, 청주에 있는 15만 명의 LGU 플러스 가입자 중 3분의 1이 유림텔레콤 가입자이길 바라고, 청주에서 LGU 플러스 매장 문을 열면 유림텔레콤 매장을 가장 먼저 만나고, 또 유림텔레콤 직원과 앉으면 상담을 하는, 그런 게 제 꿈이 됐거든요. 그래서 꿈이 좀 명확해지는 게, 가장 많은 가입자를 가지고, 가장 많은 매장을 가지고, 가장 많은 인원들을 데리고 청주 안에서 터줏대감처럼 영업을 하면 가장 큰 대리점에 소속되어 있는 인원들한테 가장 좋은 대우를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원들한테도 항상 얘기를 해요. 나는 청주에서 이렇게 할 거다.
근데 너희들이 같이 이렇게 해줘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커지면 너희들한테 그거를 반드시 보답할 거다. 지금도 저희가 커지는 만큼 계속 쉐어해 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래 할 수 있는 그 영업을 좀 하고 싶습니다. 단순하게 전국에서 몇 등 안에 들어야지, 월 2,000개를 해야지, 이런 거는 이제 2순위, 3순위가 됐고요. 1순위는 오래 해야 되니까 청주시에서 가장 탄탄한 대리점이 되자가 제 목표고 꿈입니다. 네.